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슬럼프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슬럼프가 왔다면 힘듭니다. 그죠? 힘듭니다. 누구나 힘듭니다. 공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분, 또 가정주부도 슬럼프가 오면 진짜 위험해요. 공부를 할 때에도 반드시 안 오면 좋겠는데 반드시 누구에게라도 슬럼프가 옵니다. 옵니다. 또 정도는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정말 힘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냥 약간 가벼운 아니면 중간 정도의 슬럼프가 와서 이런 한숨을 쉬는 그 정도의 슬럼프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슬럼프가 우리한테 꼭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끈질기게 버텨라. 사실 이 말은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 소설가, 저는 이분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시든이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달리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마라톤 뭐 어딜 가나 달리거든요. 무조건 달려요. 이분은 어딜 가든지 비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달리는데 하여튼 달리기와 관련된 마라톤과 관련된 또 심지어 울트라 마라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철인 3종 경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앞 선수를 추월하지 못한다면 따라가라. 그리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거리를 더 벌리지 않도록 해라. 자세고 뭐고 아무래도 좋다. 뛰는 자세가 좋은 자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슬럼프에 빠지면 어때요? 그냥 흐느적거리든지 자세가 완전히 망가지죠. 근데 하루키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메달도 생각하지 말고 1등도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것은 끈질기게 버티기 이것만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슬럼프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포기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포기를 하면 1년 뒤에 10년 뒤에 엄청난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이 시간은 슬럼프에 빠졌지만 버텨야 되는 시간이에요. 버텨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목에 버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과목으로 없어서 그렇지 누구에게든지 시험 전 과목으로 시험 전 테스트로 그게 나와요. 버티기. 그 과목에 이제 돌입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라톤에서는 하루키가 그런 말을 합니다. 1등만 승자가 아니다. 선수에게는 저마다의 싸움이 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등수를 목표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몇 명 안에 들어야 되죠. 몇 등 안에 들어야 되죠.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보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패턴을 잘 견뎌내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정말 저마다 자기와의 싸움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일할 때도 슬럼프가 옵니다. 거의 매일 옵니다.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남의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거 보면 제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남의 돈 받고 하는 거라서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서면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물론 소장 쓸 때는 처음 쓰는 거니까 쓸 말이 많죠. 근데 이제 상대방의 답변이 오잖아요. 그 답변을 받으면 우리 의뢰인이 말하지 않고 일부러 감췄던 모르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라 대응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준비 서면을 하려고 하고 또 저쪽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어쨌든 소송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기든 안 이기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을 정도로 아니면 그냥 쓸 수 없는 사건이라서 떠오르는 게 없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이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누가 지치겠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지쳐요. 상대방이 지쳐요. 상대방이 지치거든요. 상대방이 지쳐요. 그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처음에 쓸 말이 없어서 했던 말 또 하는데 그게 했던 말만 또 하게 안 되어 있고 뭔가 또 생각이 나요. 하다 보면 펜을 들기 전에 이 키보드 치기 전에는 쓸 게 없어, 할 말이 없어, 이거 왜 미리 이야기 안 해줬지, 야 저쪽이 좀 더 우세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다가도 했던 말에 또 하자. 했던 말 뭐 있겠어요.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놈 거짓말입니다. 허위입니다. 말 이상하게 합니다. 제 방구 속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뭔가 발견이 돼. 이게 이렇게 연결하면은 새로운 주장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저쪽이 한 말을 곰곰이 이렇게 계속 되짚어 보면은 모순점이 딱딱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했던 말 또 한다. 왜? 할 게 없으니까, 힘드니까, 지쳤으니까. 그렇게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생각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덧붙여져서 새 작품이 돼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버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복싱을 할 때도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그죠? 아무리 많이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픈 부위에 신경 쓰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들 야구 감독 김성근 씨 아시죠? 그분이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몇 번 읽었던 책이고 그 내용에 그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야구 선수들을 많이 길러냈잖아요. 굉장히 정말 올바른 그런 리더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픈 부위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플레이가 살아나지 않는다. 내가 뒤꿈치가 다쳤어요. 종아리를 다쳤어요. 근육이 좀 손상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면은 제대로 된 이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공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부와 슬럼프들 이렇게 하면은 공부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뜻대로 야구 선수들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들도 뜻대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펑고, 연습타구 아시죠? 연습타구 펑고를 쳐주고 그런 훈련을 시켜서 점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의 아픈 부위가 있었어요. 공부할 때. 저희 아픈 부위가 많았는데 그중 가장 큰 아픈 부위는 나는 공부를 못한다. 그만큼 큰 거 있어요. 공부하면서.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제게 가장 아팠습니다. 그런데 뭐가 계기가 됐는지 하나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경리를 통해서 여러 과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제 아픈 부위에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내 공부 못하는 것에, 그전에는 내가 공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해도 안 될 거야, 그 생각이 저를 꽉 누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터 서서히 제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뭐라고? 별로 아픈 거 아니네. 아빠도 할 수 있네. 아빠도 할 수 있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여러분들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픈 부위 있을 거예요. 그게 암기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가정 형편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공부와 상관이 없지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손이 가는 일이 생기고 신경 안 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을 때 그게 바로 아픈 부위예요. 공부할 때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써서 그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건 먼저 여러분들이 손을 보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계속 그 부위가 여러분들 속에 남아 있었다면 그거 무시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아요. 그걸 아프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감각을 느끼는 동안은 공부를 해나가기가 힘듭니다. 슬럼프가 그냥 오진 않습니다. 이런 아픈 부위가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건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 안 써? 안 쓸 수 있어요. 나 이제 여기 신경 안 쓰겠다.
나 이제 여기 관심 안 갖겠다. 이거 그대로 놔둘 거야. 그걸 스스로 다짐을 계속하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It's not your fault.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2차 공부할 때, 1차인가 공부할 때 비디오 엄청 많이 봤어요. 그때 이제 비디오 방이 있었거든요. 비디오 방이. 지금은 요즘 없죠. 예, 비디오 방이 있었어요. 일요일에 가면 거기서 영화 한 3편, 4편. 재밌는 거 볼 때까지 봤어요. 만족할 때까지 봤어요. 그 4편 보면 몇 시간 줄 압니까? 2시간 잡아봐야 1시간 반에서 2시간. 예, 그럼 뭐 6시간, 8시간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재밌었던 영화가 굿윌 헌팅이에요. 맷 데이먼 맞습니까? 남자 배우 맷 데이먼하고 로빈 윌리엄스. 네, 그분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봤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죠. 윌로 나오고 로빈 윌리엄스가 션이라는 교수로 나오는데 그 명대사예요. 션이 윌이 자꾸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 사람은 천재인데 자기 그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어딘가 꽉 물려 있는 거예요. 이 션이 우연찮게 이 사람의 과거를 보게 됐는데 이 윌에게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꽉 물려 있으니까 이 윌은 자기가 천재고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자기 길로 못 가고 있는데 이 션이 윌을 향해서 It's not your fault라고 합니다.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걸 한 3번 정도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윌이 뿌리칩니다. 반대합니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션을 안아버립니다. 윌이. 너무 고마운 거죠. 물론 이 윌이 학대를 당한 게 어떻게 학대 당한 사람의 잘못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형편이 자기의 잘못이다. 나는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션이 그걸 한마디로 탁 깨줘버린 거예요. It's not your fault.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공부해도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거요. It's not your fault.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예, 공부를 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It's not your fault.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공부라는 건요. 다른 것은 목표를 달성하면 그죠? 성과가 주어지고 실패하면은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공부는요. 성공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고요. 실패를 했을 때에도 보상이 주어집니다. 책임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내가 실패해서 무슨 책임이 주어져요? 아니에요. 그 보상은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합격과 불합격, 그죠? 1등과 꼴등, 천지 차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것은요. 성공했을 때 보상보다 오히려 클 때가 많고요. 아니면은 그 보상과 비슷한 정도의 보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몰라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내가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를 공부하지만 내가 변호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분야의 공부를 또 이어가면서 전혀 다른 직종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예, 내 머리가 정말 다른 분야에 더 뛰어난다는 걸 발견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이 슬럼프는 기차를 타고 가면 여러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게 다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풍경도 보여요. 하지만 그것도 그냥 풍경이라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럼프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이 과목은 왜 있냐면 걸러지는 단계예요. 걸러지는 단계.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걸르는 단계예요. 실제 누구든지 다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여기서 우두두두두 떨어져 버려요. 몇 프로 이상이? 50%, 70% 이상이 우두두둑 떨어져요. 실제 경쟁률이 높아도 끝까지 달려가서 시험에 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요, 예, 잘하면 여러분들 원하는 성과가 당연히 오고,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보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끈질기게 버텨라, 아픈 부위에 신경 쓰지 마라, It's not your fault,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슬럼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잘 이렇게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